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프로파간다 설득 전략 시작합니다. 설득을 열고 닫는 내 열쇠. 사전 설득, 공실력, 메시지, 감정 유발이다.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먼저 열고 확실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지금 바로 움직이게 한다. 반대로 하면 자유의 길이 열린다. 프로파간다 시대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이다. 다양한 미디어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설득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쏟아붓는다. 메시지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한다. 가히 프로파간다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현대 프로파간다는 전체주의 프로파간다와 무엇이 다른가? 전체주의는 거짓과 기만을 통해 편향된 생각이나 의견을 유포했다. 현대 프로파간다는 편견이나 감정에 작용하는 이미지, 슬로건, 상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나도 모르게 특정 관점이나 입장을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차이다. 설득과 프로파간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설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프로파간다는 편견을 이용해 감정을 자극하고 비판 능력을 무너뜨린다. 현대 사회생활에서 설득 메시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벗어날 수는 없다. 의식하든 않든 설득당한다. 중요한 것은 좋은 설득과 나쁜 설득을 구분하는 것이다. 설득 원리와 사례를 공부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은 설득 대응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내가 필요한 설득은 잘할 수 있게 돕고 나를 불필요한 설득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에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2500년간의 검증된 설득 원리와 기법을 집약 정리했다. 어떤 기법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 원치 않은 설득 대응 방법을 다양한 사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설득의 전략 요인과 효과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선점하면 반은 설득한 셈이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언어적 라벨을 붙이거나 색깔 입히기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는 일반화 가십을 활용한다. 공실력은 일반인도 만들 수 있는가? 유명인도 아닌데 어떻게 만드나? 공실력은 가공되거나 상품화될 수 있다. 인기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반인도 뉴스거리가 되도록 기획된 이벤트를 이용하여 누구나 공실력을 만들 수 있다. 자기 공실력을 만드는 간단한 실제 방법을 추천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보다 더 좋은 추천서는 없다고 했다. 매력적인 커뮤니케이터도 설득력 있는 정보원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한 가지 매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대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순간 공실력이 발생된다. 설득 메시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세계 최초의 수사학 이론서다. 그의 설득 원리는 지금도 변함없다. 생생하고 논리적인 메시지 구성이 기본이다. 컬러 디자인, 슬로건, 사진, 캐릭터 같은 휴리스틱스를 활용하거나 자가 설득을 유도한다. 때로는 오디언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메시지도 효과적이다. 현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논리 주장보다 정서 상징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을 많이 안 하려는 인지적 구두쇠 본성이 있다. 사고와 추론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본능적으로 이미지, 느낌, 라벨 같은 단순한 단서를 통해 판단하는 지름길을 택한다. 사람들이 쉽게 프로파간다의 표적이 되는 이유다. 인간의 합리화 본성은 설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인간은 평생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간다. 행동 정당화, 자아와 자신의 긍정 이미지 유지를 위해 왜곡, 부정, 자아 설득을 최대로 하는 존재다. 죄책감, 창피함, 부적절함을 주거나 위선자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 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동가가 제시하는 대안을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 합리화의 올가미에 걸린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덫이 되기도 한다. 어떤 설득이 좋은 설득인가? 설득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다. 그러나 프로파간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기존의 편견이나 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면 좋은 설득이다. 설득 직업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설득의 윤리성 판단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의 정당화를 통해 윤리성을 평가한다. 설득 목적이 쉽게 정당화될 수 없을 땐 윤리적 이슈가 더 복잡해진다. 종종 방법이 결과를 결정한다. 감정 소구나 지나친 단순 논리를 이용한 설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파간다를 이기기 위해 당신이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설득에 반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터의 동기나 공실력을 알아보고 논리가 무엇인지 자문한다. 제안이나 쟁점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설득은 항상 인간의 약한 면만을 공략하는가? 반대의 사례는 없나? 설득은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설득의 여신 페이토의 신화처럼 설득은 인간의 천한 본성을 극복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제대로 된 설득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설득 원리를 배우면 어떤 즐거움이 생기나? 프로파간다에 선동되지 않을 수 있다. 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것이다. 결코 감정에 이끌려 투표하지 않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설득 전략으로 당신이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설득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설득 전략이다.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설득 전략은 무엇인가? 사람의 신념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대중의 기존 신념이나 의식체계를 거스르는 메시지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 생생한 사례로 설득 원리를 설명한다. 설득 테크닉이 이렇게 많고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설득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미디어, 정치인, 선동가, 마케터들이 다양한 공중을 어떻게 순종하게 만드는지 실험실 연구와 실제 사례로 설명한다. 설득 주제가 현실로 다가온다. 학생들이 설득 전략을 소화하는데 특히 유용한 지식은 무엇인가? 사회심리학 분야 서적들은 이 책을 읽는데 좋은 자양분이다. 이 책을 읽은 학생에게 당신은 어떤 독서를 제안하나? 역사, 인류학, 문화, 문명에 관한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 당신이 권하는 이 책의 독서법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대단히 많은 사례를 예로 든다. 설득 기법에 따라 독자들 나름대로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길 권한다. 학창시절 당신이 이 책을 읽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직업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방송 PD나 미디어 컨설팅 같은 분야를 택했을지 모르겠다. 왜? 다양한 설득 테크닉을 써보고 싶었을 테니까. 오늘날은 SNS, 뉴스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 선동과 완연하고 당연한 시대임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 시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득 기법들과 과거 선동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정보를 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선동이 아닌 진정한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자 효과에 대해서 다루는데 나는 남들보다 설득, 메시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관심이 없는 광고를 반복해서 접할 경우 그에 대해서 스스로 견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독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나도 모르게 선동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심은 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과거에 여러 지도자들이 사용해 왔다는 것을 보고 검증된 설득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인지 어딘지 기억이 흐릿합니다만 물음표가 알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럽의 한 시대는 몇 년간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가는 아사자 국민을 살리기 위해 남미 원주민들이 주식으로 먹던 감자를 수입했습니다.
감자는 생존력이 강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문화인식의 감자는 땅에서 자라나는 악마의 열매라고 인식해서 취식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느니 아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고귀함을 대접받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이때 프로파간다 선동 전략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감자밭에 근위병을 세워 철통같이 지키도록 했다. 감자밭을 둘러싼 근위병들의 존재는 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일으켰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저렇게 보초까지 설까 싶어. 궁금증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어느 날 밤 감자를 서리의 맛을 보고는 신세계를 느꼈다고 한다. 입소문이 퍼진 것을 알게 된 정부는 근위병을 철수시킨 후 감자밭 사방에 푯말을 세워두었습니다. 푯말이 세워지고 얼마 후 감자밭에 남은 감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굶주림에 의한 죽음과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푯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자를 훔쳐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프로파간다 설득 전략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